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드릴 분들 소개합니다. 봉봉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사계 탱크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탱크 별명 괜찮아요? 예, 아니 왜 갑자기 말벌에서 탱크로 막 김 부장님 김경래 편파 PD가 방송이야, 바꾸죠. 편파. 자, 주말을 잘 보내셨고요. 자, 어제 또 국민의힘 경선 마지막 TV 토론이 마무리됐는데 두 분 다 토론 보셨죠? 예. 네.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줄래요? 서정욱 변호사 하시죠. 제가 이게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끝까지요. 한 단어로 이게 이전 투구입니다. 진흙밭에서 이게 개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국가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정책 토론은 없고 끝까지 이게 네거티브라든지 네. 이런 공격으로 일관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실망스러운 이걸 이전 투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앞에 있는 저 공부로본 교수가 해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서정욱 팩트를 변호사, 해야죠, 객관적으로. 서정욱 변호사 다 얘기해서 정말 진흙탕 싸움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뭐 빈 깡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그냥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했고요. 막판에 이제 이 평정심을 잃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물어뜯는 모습을 보면서 저러고 나서 원팀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된 거고요. 예. 자, 화제가 된 말들이 어제 많았는데 저희가 좀 편집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윤 후보님 언짢겠지만 398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자, 398이다 그랬더니 꿔준표다 이래서 또 맞받아쳐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꿔준표라고 하는 게 이제 역선택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를 꿔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그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그 퍼센테이지는 결국 민주당 지지층이 많다. 결국은 나중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텐데 그 지지율 높다고 해서 뭐 대세를 탔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고,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한테 398 얘기했잖아요. 예. 20대에서 3% 지지율이, 30대에서는 9%, 40대는 8%, 즉 30대하고 40대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본선 나가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겠냐. 60대 이상의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확장성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본인하고 부인하고 장모가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후보로는 도저히 대권에서 이길 수 없다,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주장을 했었죠. 네. 시사계 탱크 서정 변호사는 꿔준표는 이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 중에 홍준표 지지율이 윤석열을 앞질러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선에서는 이재명 찍을 표입니다. 예선에서 이제 홍준표 미는 거예요. 왜?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려준 표 맞잖아요. 그런데 398은 저는 이게 홍준표 후보가 할 말이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가 5년 전에 대통령 선거 나왔죠. 그때 8811입니다. 8811. 이 말은 이게 20%에서 20대에서 8.2%, 네. 30대에서 8.6%, 40대에 11.5% 얻었어요. 그럼 398이면 9 있잖아요. 30대만 보면 홍준표 후보가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네. 8.6%. 네. 50보 100보다 뭐 이런. 그다음에 얘기인데. 호남 사이가 호남에서 2.52%. 예. 본인이 그때 8811 얻어놓고 윤석열 총장 여론조사 하나 낮은 거 가지고 398 이거는 이게 공개할 게 아니죠. 예. 이 시사계 탱크 서 변호사는 은근히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를 약간 축혀 그렇게 세우는 듯한 들려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지지하는 팩트 것 아닙니까? 같아요. 8811이 팩트만 이야기하죠. 본인도 알겠습니다. 웃지 않습니까? 자, 서 변호사는 어떤 후보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꿔준표라고 공격했잖아. 네. 이 윤석열 후보 말은 팩트 맞아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요 윤석열의 여러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낮게 놓은 거 있잖아. 이걸 가지고 398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가장 낮은 여론조사고 실제 홍준표는 경험해서 8811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예요. 알겠습니다. 또 공천 협박 논쟁도 있었어요. 예, 공천을 주말 지나면서. 논쟁이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협위원장 본인의 아버님이 당협위원장이라고 하고 아들이 이제 익명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오늘 뭐 이름까지 공개가 됐더라고요. 두 유력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두 분 있잖아요. 이름은 지금 공개된 언론에 공개되는 권선동, 주호영 두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진 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끌어올려야 된다. 당신 그거 열심히 안 하면 다음번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아들 되시는 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그 글에 서울대 무슨 게시판에 네, 올렸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 게시판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구태 정치를 하면 되냐. 심지어는 뭐 부인들 모이려고 했다가 그것도 논란이 되니까 그거 안 모이기로 했고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공천권을 빌미로 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공천 협박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다른 후보들이 모두 다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게 잘못된 게요. 예. 조선시대도 이게 그 상소도 익명으로 하면 안 받습니다. 서울대 언론 글에 그 누가 피해 본 거예요? 협박을 당한 사람이 이름이 없잖아요. 익명의 글이고 곧 내렸습니다. 네. 따라서 이게 그 협박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는 진짜 협박했어요. 왜 최재형 원장 갈 때 행사 안 도와준 사람 있잖아요. 이분에게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 안 주겠다. 이래가지고 진짜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협박은 팩트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익명이기 때문에 곧 내린 거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저는 뭐 또 윤 총장 편 만드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게 팩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KSOI 조사를 보면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반등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하고 초접전 양상이라는 건데 자, 이 여론조사 결과 두 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먼저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 이 뭐 하나의 여론조사니까 이 여론조사가 뭐 100%다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전두환 씨 옹호 망언 이후에 약간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지율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건 아마 이제 지지층이 결집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경선이 막바지로 가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 불안감이 좀 나타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결국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2점 몇 %, 2%에서 3% 사이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유의미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로 올라섰다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현재 윤석열, 홍준표 두 분 같은 경우에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다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중요한 건 이제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경선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전투구를 하고 그러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생각하기는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누가 나오든 다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누가 나오는 게 신경 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초접전이 아니고요. 저는 윤 총장이 한 10%에서 15 앞서 있다 봅니다. 네. 윤석열. 두 가지 이유가 네. 첫째는 이제 윤석열은 조직이고 홍준표는 바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홍준표의 바람이 동남풍이 아니에요. TK나 PK에서 동남풍이 불어와야 이기거든요. 그런데 그 홍준표 바람은 북서풍, 전라도에서 불어오는 황색 바람이에요. 좌파 역선택 바람. 이 서북풍 가지고 못 이깁니다. 동남풍이 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의 바람이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은 당심이고 홍준표는 민심이라 그러잖아. 근데 윤석열의 당심은 확실하게 우위가 맞아요. 근데 홍준표의 민심은 국민 민자,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민주당 할 때 민심이에요. 예. 이게 좌파의 역선택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홍준표의 바람이 서북풍이고 그다음에 그 홍준표의 민심은 민주당심 할 때 민자다. 네. 이 두 가지 이유로 윤석열이 이기기 어렵다. 따라서 윤석열이 한 10% 정도 이상은 이길 거 아닌가 저는 이래 예상합니다. 이 적벽대준을 앞둔 제갈공명 같습니다. 항상 이게 보수는 동남풍이 불이 되고 네. 저 진보는 서북풍이 불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최진봉 교수님 네. 뭐 하실 얘기 있어요? 남동풍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홍준표 후보는 남동풍이 암두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의 네. 희망 섞인 전망이죠. 저는 뭐 10%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예.
근소한 차로 이길 가능성이 누가 이긴지는 제가 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이길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홍준표 후보를 계속 이제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표를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20, 30대가 일정 부분 지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되면서 사실 20, 30대들이 많이 당원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론조사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당원 투표에서 일정 부분 어떤 그 대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람을 일정 부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서정욱 변호사는 10%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날 것 같고 누가 이길지도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최진봉 교수님은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는 거고 서정욱 변호사는 윤총장이 10% 이상 앞선다. 다음 주 월요일 결과가 나오겠죠. 다음 주 월요일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이제 거죠. 다시 우리가 만날 날 결과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입장을 들으셨으니까 자 이번 얘기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 대권 도전 선언 얘기 좀 할 텐데 오늘 국회 앞마당에서 했었는데 그 육성부터 청취자 여러분 들어보시 바랍니다.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유일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 평가를 받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가장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들으셨던 바로 집권하면 중간 평가를 받겠다 이런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제가 보기에 중간 평가 뭐 갈 거 없어요. 저는 이게 그 완주도 안 하기 때문에 단일화로 이게 그 될 거고요.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야 중간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없다 보고요. 이번에 제가 안철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면요. 안철수가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지지율은 제일 낮죠. 역대 안철수가 놓으면 20%대를 얻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한 자릿수예요. 지지율은 역대 가장 낮지만 그러나 역대 모든 선거 때보다 안철수의 중요성은 커진다. 왜냐하면 이게 캐스팅 보트를 치는 거예요. 네.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저는 윤석열로 보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의 피 터지는 반집 싸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안철수가 지지율은 뭐 3%에서 한 7, 8% 한 자리지만 그 캐스팅 보트 때문에 역할은 중요하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 윤석열이 후보되면 안철수하고 단일화합니다. 공동정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총리 갑니다. 홍준표가 홍준표가 되면 된다면. 독자 출마갑니다. 그래요? 그러기에 안철수가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안철수하고 단독으로 2번 만났잖아요 최근에. 그러기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그래요? 왜 그러냐? 윤석열은 신상품이에요. 세대 교체의 가치가 맞죠. 그럼 이게 단일화 해야 돼.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홍준표는 중고 올드한 상품이잖아. 그쪽으로 이게 밀어줄 명분이 없어요. 네. 따라서 저는 홍준표일 때는 끝까지 간다. 예. 윤석열은 단일화한다. 그래요. 네. 자, 최진봉 교수님은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이면 하고 홍준표는 안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좀 지켜봐야 돼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박빙의 승부 여야 간에 그런 승부가 되는 상황에서 제3의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는 이제 보수 진영의 일정 부분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대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단일화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뭐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하면서 막판에 가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또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호할 수 없고 대신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가 중요한 이슈가 됐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번에는 민주당 쪽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이슈 선점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당 윤호중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 4일 근무제는 시대적 과제다 이러면서 당론을 신속히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신속히 모아야죠. 왜냐하면 이제 대선 후보가 사실은 주축이 되는 거예요. 당 운영도. 그래서 대표가 있지만 대표보다는 대선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이 두 가지를 당장 실행할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관점의 문제지만 이와 관련된 논의는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화 됐고 이 이슈가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한 그 여론화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100만 원 지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건 지금 당장 모든 사람 100만 원 주자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받았던 걸 평균 내보면 보통 한 명당 48만 원 정도 받았어요. 재난지원금. 근데
이 주장도 코로나19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그 당시에 지사가 본인이 얘기했던 거예요. 1인당 100만 원은 줘야 된다라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버시니까 지난번에도 88%못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주고 그래서 총액으로 한 사람당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맞춰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자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금 주장이에요. 물론 이 주장이 100%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당정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의견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가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게 그 뭐 국민들한테 돈 준다는 거 빼고 보여준 공약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이게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전부 이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베네수엘라의 급행열차고요. 제가 이재명 후보께 케네디 있잖아요. 미국에 대통령의 한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뭘 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국민이 국가를 위해 뭘 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라. 자꾸 이게 국민한테 뭐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연 이게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피땀을 요구하는 이게 좀 필요한데 어떻게 여당 후보가 주겠다는 것 말고 국민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이게 없잖아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국민의힘은 희생을 강요하시나 보네요. 국민한테 뭘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정권은 그렇지 않고요.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헌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들이 열심히 세금 내서 정부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수출도 확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죠. 뭘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예를 들면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켜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국민한테 국가가 뭘 요구해서 너 빨리 뭐 해,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지 않고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세금 내고 그 세금 가지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또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복지 정책도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복지 정책합니다. 모든 걸 준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생활, 특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아마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진봉 교수 얘기 복지 정책이 또 확대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 확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모순 덩어리예요. 이재명 지사가 가장 내세우는 게 억강부약입니다. 우리 삼국지에 노는 억강, 강자 끌리게 억눌러 뺏고 그럼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해주는 부약이죠. 그럼 이게 있는 사람 거 세금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주는 게 억강부약이죠. 근데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는 모든 그렇게 이재용의 아들도 똑같이 반무이 된다. 이재용 아들도 이게 세금 많이 내서 무상으로 급식해야 된다. 다 주자는 거예요. 처음에 무상 용돈 8만 원 주자니까 52조 들어. 그런데 갑자기 50만 원씩 주니까 300조가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이 퍼주자. 이게 기본 시리즈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억강부약과 맞는 거냐? 논리적인 정합성이 없다는 거예요. 억강부약이라는 말은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떼자는 거예요. 무슨 억압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가 똑같은 거 루진세라고 하잖아요. 보통 더 많은 수익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내고 또 없는 사람한테는 그 부분을 이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뭐 무상복지 얘기하셨는데 무상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편을 갈려서 없는 사람한테만 주고 있는 사람한테 안 주게 되면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회적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상복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 화폐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상품권을 제공하게 되면 그게 지역에서 활용되게 되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들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가 돌 수 있고 내수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건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이제 국민 세금이 꿀단지냐 이런 질타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자,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좀 부정적인데 아까 저 서정욱 변호사 얘기대로 이 피 튀기는 반집 싸움이라는데 정의당과의 단일화, 민주당과의 단일화 어떻게 전망들 하시는지 1분씩만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은요 보수와 진보의 총력전이에요. 저는 심상정과 이재명이 단일화 됩니다. 그다음에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강구도로 갑니다. 그럼 왜 그러냐? 어떻게 단일화하느냐?
심상정하고 이재명은 이제 그 운동권도 노동운동 PD 계열로 똑같아요. 저는 이쪽은 이게 경기도지사 자리를 준다 봅니다. 심상정이 옛날에 경기도지사 몇 번 나왔죠? 일산. 그러면 이게 단일해서 경기도지사는 심상정 주고 단일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가 될 그러면 것 이게 같다. 윤석열은 안철수한테 뭘 주느냐? 네. 총리 자리를 줘요. 아, 그래요? 다른 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안철수 총리다. 이래서 단일합니다. 뭐 근거- 저는 경기도지사와 총리. 저도 취재의 끝에 놓은 결론이지. 안철수는 제가 심상정은 추측이에요. 근데 안철수는 제가 윤석열 그 취재 끝에 놓은 겁니다. 두 번이나 만나셨다니까. 하여튼 뭐 취재를 근거로 삼으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거고 아주 시원하게 전망을 해주시는 거고. 자, 최진봉 교수님. 이제 아니 무슨 자리를 가지고 딜을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저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정의당의 스탠스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의당의 스탠스는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단일화에 대해서도 시대적인 역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지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서정익 변호사는 될 거라고 보는 뭐 거고.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경선이 본격적으로 여야 후보가 다 확정돼서 경선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민주 진영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열띤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대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시사계 땡크 서정욱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